종합 원가 계산 마지막 시간 객관식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1번 다음 중 공정별 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하기에 알맞은 업종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데 건설업 같은 경우는 개별 원가 계산을 사용을 할 테고요. 벽돌 제조업은 바로 앞에서 했던 조별 종합 원가 계산, 제빙업 얼음 제조업, 제빙이 얼음 만드는 거죠. 얘도 조별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정답 종이 만드는 거 2번. 2번 공정별 종합 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옹비공업사는 창고에 입고한 제1공정 완성품 중 20만원을 제2공정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분계로 옳은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중요한 부분은 여기죠. 어디냐 여기 1공정 완성품 중 20만원을 2공정에 사용. 그러니까 1공정 완성품을 전부 다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계정? 반제품 계정을 이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1공정의 반제품이 2공정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1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1번은 2공정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2공정이 1공정으로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늘어나고 어디가 줄어드는지 이건 회계 원리 때 지겹게 분개했던 거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3번 공정별 종합 원가 계산에서 전공정비라고 하는 거 계속 얘기했지만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직전 공정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직전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를 하느냐? 연속적인 공정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앞 공정의 제조 원가라고 하는 이 4번 내용이 가장 적절합니다. 여기서 앞이라는 거랑 전이라는 거랑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가끔 출제가 되더라고요. 이론 문제로. 그러니까 이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공정별 원가 계산에서 재료가 공정 초에 모두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재료가 모두 투입이 되었다. 월초 제공품은 가공비의 완성도가 30%였다. 선입선출법을 사용을 했을 때 이 공정의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다음 중 뭐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잘 보시면 월 말 제공품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선입선출법이니까 월 초에 해당하는 거, 당월에 해당하는 거 이게 전체 완성품이 될 거고요. 그리고 월 말에 해당하는 게 얼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재료비에 대한 요 부분이 얼마만큼이 들어가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재료가 공정 초에 모두 투입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환산량이 0일 거예요. 0일 거고요. 그리고 월초 제공품의 개수는 모르지만 일단 여기에는 개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월 말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 또한 몇 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똑같이 들어갈 겁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바로 재료가 공정 초에 모두 투입이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얘가 뭐랑 똑같아지냐면 공정의 당월 투입량이랑 같아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월 초에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월초 제공품 가공비의 30%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가공비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고 있어?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당월에 투입된 거, 그러니까 당월에 투입된 거라고 함은 이번 달에만 영향을 받게 만들어 놓은, 말이 좀 꼬이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결국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뭐가 된다? 당월에 투입한 양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그 5단계법, 주로 5단계법으로 했기 때문에 5단계법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5단계법에서 구하는 거를 기준으로 정확한 개수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투입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파악이 가능하니까 당월에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월말에 남은 거 전부 다 재료가 공정 초에 모두 투입이 되었다라는 조건을 가지고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요. 다음 5번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에서 선입선출법을 사용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경우 해당 기간의 작업을 단위별로 어떻게 분리하여야 하는가. 이거 자, 문제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문제풀이 할 수 있는 거 지워볼게요. 자, 뭐 지울 수 있느냐? 첫 번째 공정별 종합원가, 공정별이라는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그래요. 선입선출법은 필요합니다. 선입선출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완성품 환산량, 이게 핵심이에요. 선입선출법을 사용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때 뭘 고려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문제, 4번 문제랑 좀 비슷한데 완성품 중에서 다시 한번 써보면 월 초에 남은 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당월에 투입해서 만든 거 필요하죠. 자, 월 말에 남은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즉 남아있던 거, 이번 달에 투입한 거, 이번 달에 남은 거 전부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완성품 환산량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보면 월초 제공품으로부터 완성량, 월초 완성량, 당월 투입량 중에 당월 완성량, 그리고 월말 제공품, 초, 당, 말 전부 다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별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합원가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냐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답 3번. 6번. A 회사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월말 제공품을 평가하는 공정별 뭐라고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 결국 문제 뭐냐면 딱 요거예요.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구하면 얼마냐 라는 겁니다. 쓸데없이 길게 써놓은 거예요. 자, 계산해 볼게요. 일단 특이점을 먼저 그려서 특이점 그릴 필요도 없어요. 자, 완성품 따져봅시다. 자, 완성품이 1600개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월초 5만 개 나와 있고요. 완성도 30%. 그 다음에 월말. 월말 때문에 T계정은 한번 그려보긴 해야 되겠군요. 한번 그려봅시다. 자, T계정 그려서 자, 월초 5만 개. 그 다음에 당월 투입 15만. 그리고 완성이 16만이에요. 그럼 월말이 4만이겠네요. 자, 이거 가지고서 구해봅시다. 전체 완성 16만 개. 이 중에서 월 초에 해당하는 게 5만. 그럼 당월에 만들어진 거는 11만. 자, 월 말 4만. 완성도 얘 몇 퍼센트였죠? 20%. 월 초는 30%. 자, 계산해 봅시다. 재료비랑 가공비. 재료가 언제 투입이 됐냐?
재료는 1공정 시작시 모두 투입되었다 라고 했으니까 재료는 0, 3만, 5천, 11만, 11만, 4만, 그 다음에 8천. 재료비에 대한 거 15만, 가공비에 대한 거 15만 3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완성품 한산량 구하는 거예요. 선입선출법 이용해가지고. 정답 2번. 다음 3번. 요거는 좀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일단 채워봅니다. 연속공정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인천의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1공정의 완성품을 2공정으로 즉시 대체된대요. 일부만 대체한다는 말은 없으니까 전체가 다 대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2공정 제공품이 들어갈 거예요. 제공품. 그리고 금액. 월말 제공품 평가액이 각각 3만원과 10만원이래요. 일단 여기 3만원. 그러면 자, 이쪽 차변 쪽에 총합계 금액 12만원이고요. 그러면 9만원이 되겠죠? 자, 요걸 그대로 여기로 대체합니다. 기억으로 보내면 됩니다. 제1공정 제공품. 사실 이것만 알아도 정답은 구할 수 있는데요. 3번인 거 알 수 있어요. 자, 3번인 거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 2공정에 니은의 금액이 좀 이상합니다. 자, 여기 제품이죠. 완성품이니까. 그리고 여기 10만원이래요. 문제 주어진 대로 하자면. 근데 여기가 10만원이면 여기가 9만원이니까 여기 차변 요만큼 다 더해 볼게요. 요만큼 다 더해 보면 4만원, 만원, 5만원, 17만원 해서 전체 26만원이에요. 근데 이게 제품, 그러니까 차월 2월이 10만원이 되면 여기 16만원이 되죠.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정답대로 하자면 이게 10만원이 아니라 만원이 아닐까. 그러면 25만원까지 정답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실전 핵심 문제. 1번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에 있어서 원가를 각 공정별로 파악하는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사실 3번이 눈에 확 띄어요. 부문 관리자 업적 평가라고 하는 게 확 띄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아닌 게 있습니다. 뭐? 4번.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구분 파악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구분을 할 필요가 없죠. 왜?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뭐기 때문에 가공비라고 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얘네 둘을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3번이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4번이 확실한 정답이기 때문에 4번을 정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자, 키포인트 2개 이상의 제조 공정이고요.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거고요. 1번이네요. 1번. 하나의 공정만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반복적으로 연속 대량 생산한다. 원가 요소 소비액을 제조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조선소에서 선박의 건조에 적용한다.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개별 원가 계산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단일 종합 원가 계산이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뭐 굳이 나눠보자면 얘는 단일 종합 원가 계산이 될 것이고 3번하고 4번은 개별 원가 계산이다 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다음이 설명하는 종합원가 계산제도 일정한 제품이 여러 공정 자,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학공업, 제지업, 제당업에 해당된다. 정답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 자, 4번 제품은 제1, 2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으며 두 공정 모두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제공품을 평가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제1공정에
월말지원품 원가를 계산을 하래요. 월말지원품 원가를 계산한다. 모든 원가요소는 전공정을 통해서 균일하게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냥 종합원가 계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먼저 완성품 환산량. 전체 완성품은 900개. 그리고 월말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개입니까? 100개인가요? 100개. 100개에 50%. 선입선출법이니까 초랑 당월에 투입된 걸로 구분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월초 250개에 40%. 그 다음에 650개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가공비, 전반에 걸쳐서 투입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50개, 150개, 650개, 650개, 50개, 50개 더하면 둘 다 850개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오니까 계산을 좀 편하게 해봅시다. 선입선출법이니까요. 당월에 투입된 것만 당월에 투입된 것만 고려를 해야 되겠죠? 필요 없습니다. 4만 2,500원은 필요가 없어요. 월초 제공품은 어차피 완성품 원가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월말 제공품을 구하는 데는 저 42,500원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전체 34만 원을 850개로 나눠주고 월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50개를 곱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정답이겠죠? 얼마? 2만 원. 정답 2만 원. 뭐 복잡한 계산 전혀 없죠. 그동안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좀 1, 2공정 막 이렇게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겠는데 전 시간에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1공정, 2공정에서 뭐 월말 제공품을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적용이 되는 거는 앞에 있는 공정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5번. 대전기업은 공정별 원가 계산 채택하고 있고 1공정에서 단위당 200원인 제품 2000개 중에 1200개만 2공정으로 대체를 했대요. 자, 일부만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일부. 자, 일부만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 뭘 생각해라? 반제품 생각해라. 반제품이 들어간 거 찾아봅시다. 1공정에서 이제 2공정으로 넘어가는데 1공정에서 자, 그거 다시 한번. 자, 1공정에서 반제품에서 다시 2공정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했어요. 찾아봅시다. 2공정이라고 하는 거 최종 공정이 돼야 되니까 차변에 2공정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1공정 같은 경우는 반제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2번하고 4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가 4지선 다형을 가장한 3지선 다형입니다. 정답 2번, 4번. 중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6번. 다음은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을 시행하고 있는 주공주의 2공정에 대한 원가 자료이다. 이 문제가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핵심은 전공정 원가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거는 이 밑에 나와 있는 얘는 2공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2공정. 그래서 2공정에 관련된 물량의 흐름을 티계정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기초 120개 있고요. 기말 100개 있고요. 완성 420개 있습니다. 자, 전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요. 전공정에 해당하는 건 바로 여기. 이 부분이 전공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기는 해요. 문제 자체가, 문제 의도는. 근데 그게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써 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고요. 선입선출법이라고 써 있는 것도 조금 혼란을 줍니다.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 풀이를 한 사람은 나중에 저한테 꼭 선생님 그거 잘못 풀었어요 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게 왜 들어갔을까? 이 환산량이라는 말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죠? 그냥 전공정에 대한 완성품이 몇 개냐라고 하면 여기 400개 해서 1번 정답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6번 문제는 좀 혹시 정확하게 문제풀이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문제풀이를 했다면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 풀었다면 꼭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7번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문제 봅시다. 이공정 자료. 어쨌든 얘는 이공정 자료. 그 다음 1공정에서 400개 받았대요. 9,600원만큼 이공정에 투입을 했고, 선입선출법에 따라 체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공정의 전공정 장비.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전공정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얼마냐? 전공정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여기서 전공정에 대한 언급은 뭐만 있어요? 얘예요. 그러니까 400개인데 이게 9,600원짜리라는 거야. 하나당 얼마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 그냥 9,600원을 400으로 나누면 돼. 얼마? 24원. 정답 2번. 간단하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이에요. 8번. 경천기업은 제1공정에서 완성된 완성품 전액을 제2공정으로 대체하며 제2공정에서 완성된 전액은 제3공정으로 대체해서 최종 공정인 3공정에서 제품이 완성된다. 제1공정에서 완성품 원가. 되게 복잡한데 이거 그냥 티계정 그리시면 돼요. 다 그만 읽을게요. 자, 그만 읽고 보시면 일단 3공정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겠죠? 3공정의 월초 제공품. 자, 월초 원래는 전월이월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월초라고 씁시다. 60만원. 그 다음 월말 제공품. 자, 월말 제공품 50만원. 그 다음에 3공정에서 투입된 재료비 80만원, 가공비 120만원. 자, 주의해야 될 거. 이제 3공정이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 자, 여기 들어와야 되는 공정은 2공정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1공정 완성품 원가 300만원과 2공정 완성품 원가 150만원 중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만 필요하다? 150만원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150만원이 되는 거예요. 다 더해주면 되겠죠? 다 더하면 다 더해서 50만원 빼면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 360만원 나올 거예요. 360만원 더하기는 빼기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자, 9번은 좀 제일 뒤로 미루고요. 나머지 10번, 11번 먼저 할게요. 이제 10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 시 완성도가 100%인 언제나. 자, 포인트는 언제나 100%인 거. 제일 처음에 이론 잠깐 수업할 때 이론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언제나 전공정은 완성도가 100%다 라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 직전 공정, 공정비 뭐라고 그런 거야? 전공정비. 그죠? 전공정비. 앞공정, 그러니까 1공정에서 2공정으로 넘어올 때의 1공정의 완성품 원가.
라고 하는 거는 얘는 무조건 100%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번 앞에 책을 넘겨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언제나 100%인 것. 전공정비. 직전공정이라 발음이 안 되죠. 직전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에서 기말제공품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 자, 공정별이라는 게 어쨌든 포인트가 될 거고요. 공정별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공정이 여러 개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각 공정 동일하게 수량으로 평가한다. 뭐 동일하게 전공정비와 자공정비. 자공정비라는 말을 요새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책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구글링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자공정비란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나온 게 뭐 옛날 진짜 한 10년, 10년 뭐 14, 5년 전? 뭐 그럴 때 썼던 게 검색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현재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정.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요. 3, 4번 중에서 기말 제공품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제일 앞에 이론 수업할 때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 10번 문제가 그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 11번이 그건데요. 어쨌든 자, 포인트는 이공정 이후 기말 제공품은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해서 평가한다. 뭐라고 했냐면 독립적이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독립적으로 표시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하시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책을 한번 거들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같아요. 3번 4번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공정 이후 기말제공품 계산은 전공정비와 자공정비로 구분하여 계산을 하고 전공정비 배공품 완성도는 100%가 된다. 제공품 완성도는 100%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을 수도 있는데 기말제공품 계산을 전공정비와 자공정비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답도 아마 3번으로 나왔을 건데요. 근데 우리 책을 믿을 수가 없어서 마찬가지로 얘도 혹시라도 잘못됐다고 한다면 얘기해 주세요. 내가 또 정답에 혹해가지고 다른 걸 만든 걸 틀렸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인데요. 이걸 왜 제일 뒤로 미뤘냐면 얘가 문제가 조금 이상해요. 마찬가지로 얘도 내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자, 문제를 먼저 볼게요. 자, 이공정에서 원재료 완성도는 60% 시점에서 투입이 된대요. 근데 50%가 완성된 기말 제공품은 재료비랑 가공비가 어떻게 들어가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볼게요. 이렇게 쭉. 그러면 여기 제일 처음 시작을 전공정 원가라고 봅시다. 문제에서 2공정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공정 원가가 되겠죠. 그리고 60%한 요 정도라고 보면 60%라고 하는 시점에 원재료를 투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가 100%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제품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거겠죠. 자, 문제에서 언제 투입한다고? 아니, 언제 투입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한 50%쯤 이게 기말 제공품이래요. 기말 제공품 완성도.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가공비 같은 경우는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투입이 되는 겁니다. 전반에 걸쳐 투입.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60%부터 그러니까 원재료가 투입이 되는데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50%만 만들어졌대요. 물론 이 얘기는
재료랑 가공비랑, 그러니까 재료는 이미 투입이 돼서 가공을 하는 거고요. 재료가 투입이 되고 가공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50%만큼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50%만큼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여기 60 되기 전까지죠. 그러니까 원재료를 투입하기 전까지 한 50%만큼 만들다가 만 건지,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세요? 이 50%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전체 재료도 투입을 하고 가공도 하고 하다가 절반만 만든 건지, 아니면 이게 재료 투입 전까지의 50%만큼 만들어 놓은 건지, 그러니까 그게 잘 구분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건가 라고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 때문에 책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책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그러면 이 둘 중에, 그러니까 일단 가공비는 무조건 포함이어야 돼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투입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투입이 되는 거니까 가공비는 포함. 그러면 이제 재료비가 포함이냐 아니냐,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들다 만 건지, 그러니까 재료를 투입하고 나서 만들다 만 건지, 아니면 투입하기 직전까지 만들다 만 건지, 그게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판단이 안 서기는 하는데, 자, 요거 그래서 일단 정답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교과서는 2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마 2번이라고 나와 있던 것 같아요. 2번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쨌든 좀 이상합니다. 근데 이제 좀 놀랍지도 않죠. 교과서에 뭐 오타나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놀랍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걸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공정별 원가 계산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행평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남겨놓으면 어쨌든 언제든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언제든 들어오셔가지고 꼭 확인하신 다음에 수행평가 준비하실 때도 이용하시고, 시험 볼 때도, 시험 보기 직전에도 이용하셔가지고 이 부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교하셔서 이상하거나 본인이 뭔가를 알았다거나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게 있다거나 뭐든 좋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같이 좀 머리 맞대고 풀이를 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인가요?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시간에 이제 학교에서 얼굴 보고 다시 수업 진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